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윤종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치는 것을 놓고 보수 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지나고 보니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너무 심했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주머니로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는데 경제 공동체라는 그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박 전 대통령을 몰아붙인 것에 대한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점 말고도 저는 더 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언론에서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놓고 보수 대결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럼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보수가 된다?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인데요, 한나라당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그 이념 방향성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그 줄푸세인데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입니다. 이 줄푸세가요. 그런데 저는 이 줄푸세만큼 보수의 어떤 이념성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줄푸세, 그래서 박근혜 하면 전 줄푸세가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저한테는 이게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박근혜의 줄푸세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개편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안전성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서 지난 정권에서 일종의 증오세, 그냥 세금이 아니라 증오세로 불리던 그 종부세도 완화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2일에는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증시는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개혁 등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념성에서 보수 정부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윤 정부가 이렇게 이념성을 명확히 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 구도를 이념 대결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지 기반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념과 무관한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도 씌우고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아바타나 검찰공화국 모두 전혀 이념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념성이 희미하다면 국민들은 이런 비이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야당이 의도하는 대로 정치판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핫한 이슈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사실 이념성과는 별 연관이 없는데요. 이 부분도 그 윤 정부의 이념성이 희미하면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정부의 이념성이 약하잖아요. 그럼 야권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전 성동술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또 있는데요. 이념성이 약하면 야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똑같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또 안아야 됩니다. 결국 정권 말기에 그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구체화되면서 윤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책임론에 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념성이 약하면 우리 정치에 고질병인 지역주의가 더 고착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 정부의 지지율 확장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호남에서 뭐 한석도 못 건지는데 뭐 그런 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로 고착화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서로 비방하고 묻지만 폭로된 판을 쳤는데요. 만약 대한민국 정치가 뭐 미국처럼 보수 대 진보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이념과 상관없는 뭐 사건들을 놓고 뭐 시끄러울 수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박근혜가 아니 저는 줄푸세 그 정책을 그 공약을 내세웠던 그 줄푸세 박근혜를 만나는 것으로 더 이렇게 심화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념으로서의 보수는 결코 부끄러워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면서도 보수라는 이념을 내세우는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야권에 밀리고 결과적으로 무능한 정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보수 정책으로 그 보수 정부임을 보수 정권임을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이 됐어요. 요즘 뭐 대통령과 당의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근데 당정 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그냥 대통령만 바라본 거죠.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첨언을 좀 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줄푸세를 내세웠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상은 대단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어느새 그 줄푸세 그 이미지는 되게 약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줄푸세 그 어떤 이념성을 갖다가 끝까지 강조했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푸세 그 정신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정신을 끝까지 호소했다면은 저는 탄핵까지 안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